9번입니다. 자, fx하고 gx가 있고요. f 곱하기 g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f3, g3. 결국 뭐죠? 연속이 되도록 스몰 a를 결정하면 f하고 g는 미정계수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3 곱하기 g3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a를 차지하는 건데, 자, 곱함수의 연속성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죠. f하고 g 중 어떤 하나의 함수가 알파에서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f가 알파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 g는 알파에서 연속이면서 함수값 0이면 f 곱하기 g는 연속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죠? f하고 g 모두 알파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럴 때는 알파의 좌극한과 알파의 우극한과 알파에서 함수값을 f하고 g 각각 다 따져봐서 같게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인데, 그러면 f하고 g는 이 케이스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먼저 f 그려봅시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은 x-3, x-4. 자, 3과 4네요. 3과 4인데, x가 2보다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2 왼쪽이니까 2가 여기 있다면, 적당한 어떤 값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내려갈 건데, 이러한 포물선인데. 자, 그 다음 2부터는 2분의 1 x-1 x절편 2,0인 거죠. 자, 요 점을 지나면서 2분의 1짜리 쭉 올라가네요. 그래서 f를 봤더니 f는 어디에서 불연속? 2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g가 2에서 함수값 0 딱 찍어주면 좋겠는데, g 한번 뜯어봅시다. 자,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위에 있는 것은 x-2, x-4. 네. x-2, x-4. 얘는 2하고 4죠? 자, 2하고 4. 쫙, 그러니까 이때는 a는 잘 모르니까 다 그려봐야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a 오른쪽에서는 2x 빼기 9, x절편 2분의 9, 4.5. 네. 2분의 9에 이렇게 기울기 2짜리 직선이네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 만나는지 안 만났는지 또 알아봐야죠. 기본적인 사항은 뭐죠? 빼가지고 한 배씩 보는 거죠. 한번 빼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7인 거죠. 자, 판별식 d 바이 4를 봤더니 자, 16 마이너스 17 판별식 음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게다가 얘는 x 이퀄 4에서 미분계수 얼마죠? 얘가 미분돼서 4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 4에서 미분계수가 2예요. 그럼 얘가 어때요? 평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인 거. 이렇게 요 직선과 평행이기 때문에 요 포물선과 요 직선은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자, 여하튼 g는 a가 어디는 간에 여하튼 불연속이네요. g는 x 이꼴 a에서 불연속, f는 2에서 불연속. 자, 그럼 f 먼저 해결해 봅시다. 2에서 불연속이니까 g가 2에서 연속이면 되겠네요. 연속. 그리고 함수값 0. 브라보. 자, 그런데 g 입장에서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를 딱 그었을 때 무조건 a에서 불연속이잖아요. 자, a가 2가 아니라고 친다면 g는 a에서 불연속이고 그때 f는 a에서 연속이면서 함수값 0을 찍어주면 되는데 f는 함수값 0 되는 것이 뭐밖에 없죠? 2밖에 없죠. 그래서 100% 요 a는 뭘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a는 2예요. a값 나왔으니까 f3 곱하기 g3은 끝나는 거고요. 3,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F3은 여기다 집어넣고 G3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확인을 해봅시다. 자, F의 이 왼쪽, F의 이 오른쪽, F의 이. 자, 이 왼쪽 어떤 상수죠? K라고 합시다. 자, 이 오른쪽 함수값 다 0인 거죠. 자, G 봅시다. 이 왼쪽, G의 이 오른쪽, G의 함수값 2. 자, 포물선이 2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요것이 A, 2여서 얘가 함수값 색칠이 되는 거고요. 얘는 뻥뻥이 되는 거죠. 2에서 왼쪽 좌극한 0인 거죠. 그러니까 얘 K값이 뭐든 간에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어떤 함수값 나오는데 F 자체가 0이잖아요. 그렇죠? F 자체가 0이니까 얘가 뭐가 나오든 간에 K2라고 쓸게요. 뭐가 나오든 간에 어차피 0이다. 자, G 역시 A가 2이면 F 곱하기 G는 이제 연속이 됐습니다.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자, F3, G3. 자, 3 대입했더니 2분의 3 마이너스 1, 2분의 1인 거고요. 자, 이 3 넣으면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겠죠? 둘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1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루트 7인 원위에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있는데 A, B와 A, C가 루트 7로 똑같네요. 반지름도 루트 7이고 현 길이도 루트 7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바로 합시다. 원의 중심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었어. 그럼 얘는 반지름인 거잖아요. 이 반지름 길이와 이 반지름 길이가 루트 7인데 이 AC의 길이도 얼마예요? 루트 7인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인 거죠. 그죠? 정삼각형의 한 내각은 60도잖아요. 그럼 얘는 60도. 그러면 AC에 대한 중심각이 60도니까 AC에 대한 원주각은 30도인 거죠. 얘 6분의 파이예요. 자, 그런데 AB하고 AC, AB의 길이와 AC의 길이 같으니까 AC의 원주각이 6분의 파이면 AB의 원주각도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ABC가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B하고 C 이렇게 쭉 이으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원의 점 A에서 BC에 내려 꽂으면 요 현은 수직 이등분되고 그거 연장선상에는 어딘가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림이 약간 좀 휘어져 있어요. 네, 여하튼 뭐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더라. 자, 이 상태에서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흡 BC의 점 D에 대하여 ABD의 넓이를 S1, ABD의 넓이를 S1, ACD의 넓이를 S2, S1 대 S2가 1대 3이래요. ABD하고 ACD의 넓이 비가 1대 3인데 두 삼각형은 AD가 공통으로 있고요. 그리고 요 각이 똑같이 30도로 똑같아요. 그러면 두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BD하고 CD가 아닐까요? 왜? ABD의 넓이는 AD, BD, 사인 6분의 파이 반절이잖아요. ADC는 AD, CD, 사인 6분의 파이 반절. 그러니까 결국 AD도 동일하고 사인 6분의 파이도 동일하니까 BD와 CD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짓는 요소인 거고 두 개의 넓이비가 1대 3이면 BD와 CD의 길이비도 1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BD를 X라고 두면 CD는 X라고 두지 말까요? AD의 길이를 했으니까 BD의 길이를 K라고 한다면 CD의 길이는 3K가 되더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무슨 길이죠? AD의 길이잖아요. 그럼 A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할 거냐? 그러면 K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K는 요 삼각형을 보면 되겠네요. 자, 왜냐? BDC 요 각은 특수각 60도잖아요. BC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반지름 길이가 루트 7이라고 했으니까 요 60도하고 BC가 요 외접원의 대변, 각과 대변 관계잖아요. 그래 되고 또 요 ABC라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요 길이가 루트 7이라며. 그리고 요 각은 몇 도예요? 30도잖아요. 90도. 왜? AB의 원주각, AB의 원주각 똑같잖아요. 그렇죠. 얘가 60도였었으니까. 그러면 2, 1, 루트 3. 그러면 루트 7의 반절이 2분의 루트 7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1이겠네요. 그러면 요 전체 BC의 길이는 루트 21인 거죠. 색깔이 동일하니까 루트 21. 그러면 K하고 3K하고 루트 21, 요 사이각 60도. 가지고 K를 구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21, 코사인 정리해요. 21, K의 제곱, 3K를 전체 제곱하니까 K의 제곱, 9K 제곱, 10K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얘하고 얘 곱하니까 6K의 제곱, 그 다음 코사인 60,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얘는 7K의 제곱이 21인 거니까 K제곱은 3, K는 루트 3인 거죠.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3인 거고 요 길이는 3루트 3인 거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끝났죠? 그죠? 왜 여기가 30도였고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요 길이는 루트 7이고 AD의 길이는 구할 수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코사인 정리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AD를 X라고 한다면 자, AB의 제곱 7은 X의 제곱 3, X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3, 마이너스 2 루트 3X.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계산하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10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맡길게요.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m은 음수고요. k가 0, 2인 두 실수 mk에 대하여 3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b라고 하자. a하고 b가 같다. 이때 emk를 m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emk를 m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는 k를 m으로 표현하라는 얘기겠죠? k를 소거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 이 부분은 a하고 b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a의 넓이 따로 구하고 b의 넓이를 따로 구해서 같다라고 놓는 것 자체는 너무 1차원적인 거죠. 어떻게 됐죠? 서로 어떻게 되죠? 서로 a, b의 넓이가 곡선상으로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경계로 하고 있으니 당연히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뺀 거의 넓이는 서로 어떻다? 뺐을 때 그 정적분값,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적분값은 0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두 함수를, 자,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성은 없지만, 자, 얘는 2차고 얘 3차예요. 2차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양수를 그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넓이, 양수를 그렸을 때 요 부분 넓이가 실제로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오른쪽은 2차에서 3차를 빼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 넓이는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적분값이 양수인 거고 얘는 정적분값은 음수인 거죠. 그런데 A와 B의 넓이가 같으니까 0에서부터 요 교점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교점 알아야죠? 0. 얘는 얼마죠? 2차 함수의 두 근이니까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자, 우리는 3차부터 뺍시다. m의 x에 x-2에 x-k 빼기 2차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dx는 얼마다? 0이다. 해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갑시다. m 쓰고요. 바로 이럴게요. 먼저 이거 전개를 좀 해보겠네요. 네, 전개해 봅시다. 예, 전개하면 자 x의 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하고 k 더하기 2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k x인 거죠. 자, 이거 정적분하면 m 괄호 열고 자 얘는 4분의 x 4제곱 4분의 x의 4제곱인데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4제곱 16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2 x의 세제곱 2 집어넣으니까 8이겠죠. 플러스 kx제곱이죠. k의 x제곱 2 집어넣으니까 4 나오겠죠. 그죠? 아래 끝 0은 뭐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이참수 포물선인데요. 요거의 두 근이 0, 2고 0, 2이면서 적분 구간도 0, 2니까 넓이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6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6분의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니까 2인 거예요.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2의 세제곱. 요것이 얼마다? 0이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 K는 1-m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문제는 2mk니까 여러분들 이거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자, 2mk니까 k 2k 그렇죠? 2m 2k란다. k 넣읍시다 그냥 1-m분의 2니까 얘는 2m-4가 되나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실수 K에 대하여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는데 A, B의 길이가 루트 1이에요. 근데 A하고 B는 요 직선이 있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45도네요.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45도인데 여기에 교점 A하고 B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길이가 얼마다? 루트 1이에요. 그러면 어이고 이렇게 축의 평행한 것을 그리면 6의 루트 2고 얘가 45도니까 1이 됐네요. 그러니까 점 B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A가 된다는 얘기고 점 A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B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하튼 A와 B의 두루 X좌표나 Y좌표의 그 차는 다 1이에요. 교점상으로. 자, 그러면 요 함수를 그려봐야겠죠. 근데 앞에 있는 함수는 밑이고요. 뒤에 있는 함수는 밑이 2분의 1. 여하튼 숫자가 똑같죠. 2죠.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밑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데 밑이 서로 같으면 틀림없이 평행과 대칭 이런 도형의 이동을 하게 되면 포개어지는 거다. 둘은 틀림없이 도형의 이동 관계다. 함수의 이동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뜯어보려면 자 이거 정의역 x 보세요. 얘는 정의역 x 보세요. 마이너스 x. x가 마이너스 x래요. 그럼 뭐예요? y축 대칭인 거죠. 그리고 전체 이 지수함수에 있어서 지수함수 앞에 있는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뭐죠?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면 얘는 x축 대칭인 거죠. 무슨 말이냐? y는 2x제곱 있고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에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생긴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는 결국 여기에 붙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x축 대칭인 거죠. 그러면 y축으로 접고 x축으로 접으면 결국 무슨 관계? 둘은 원점 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틀림없이 원점은 아니지만 점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칭점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되긴 여기는 x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한 가운데가 누구죠?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 그리고 상수항들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7. 더하면 2분의 8, 4. 한 가운데 2. 2분의 1,2에 대한 점대칭 관계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면 한 8, 90%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가 y축, x축. 자, 2x 제곱 더하기 2분의 1. 자, 정근선은 2분의 1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수함수니까 이게 쭉 올라가겠죠. 자, 2분의 1,2에 대한 점대칭. 그럼 2분의 1 쭉 집어넣으면 어딘가 2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점에 대한 점대칭이래요. 자, 얘는 점근선 2분의 7인 거죠. 그죠? 2분의 7. 2분의 7은 3.5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점은 한 이쪽으로 와서 이 점에 대한 점대칭으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림이 조금 대칭 여기 점근선을 조금 위로 올립시다. 그려놓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얘하고 얘가 서로 대칭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은 y는 2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인 거고 밑에 있는 것은 y는 2분의 7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런 그래프에 여기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어서 그 둘의 교점이 A하고 B인데 AB 길이가 루트 2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대칭점을 얘가 가장 우선일 거니까 자,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야? 그럼 여기서 이 길이가 실제 루트 2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산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면 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지낼 때면 교점 A하고 B가 똑같아지는 거죠. 걔보다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제. 그러면 요거가 있으면 당연히 아래쪽도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AB 길이가 루트 2라는 것은 얘가 지금 현재 교점과 교점 사이 안에서 얘가 가장 거리가 긴 그 상태인데 갈수록 줄어들었다가 0까지 가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0으로부터 점점 길어진 데는 어느 순간 루트 2가 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 루트 2가 되는 순간이 있으면 아래에도 루트 2가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근거 요것이 루트 2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루트 2가 된다고 했을 때 요 y절편이 k인 거고 얘가 루트 2가 동일하게 얘가 루트 2가 됐을 때 그거의 y절편이 k라고 합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하고 얘 루트 2가 되는 것은 당연히 요 점에 대한 점대칭 관계에 있는 거죠. 왜? 두 곡선 자체가 2분의 1,2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y절편하고 k하고 여기 있는 y절편 k하고 그럼 얘네 둘의 한 가운데도 요 점대칭점을 지나는 요 점이 한 가운데 점이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교점이 2분의 1,2니까 2분의 1 가면 얘는 2분의 올라가니까 2 더하기 2분의 1 얘는 2분의 5인 거죠.
그러면 요 y절편하고 요 y절편의 한 가운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2분의 5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k 값들이 합의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한 가운데 2분의 5니까 얘는 2분의 5 곱하기 2에서 얼마? 5. 단 얘는 교점이 몇 개 있을 때, 아니, 이 루트 2가 되는 그 k가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중점 한 가운데의 중점 2분의 5에다가 그 개수를 곱해서 5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A, B가 루트 2가 되는 것이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가 5가 된다는 거고요. 아니,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요 안에서 루트 2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럼 이제 이 안에 루트 2가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이것이 가장 최대 길이잖아요. 얘가 최대 길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k. k가 2분의 5일 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보다 긴지 작은지. 만약 요 길이가 루트 2보다 짧다면, 요 교점 사 안에서는 루트 2가 되는 길이는 없는 거죠. 얘가 최대 길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요 교점을 뭐 A라고 쓸까요? 요 교점을 A, 콤마. 자, 요것은 2의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인 거죠. 그럼 요 점은 뭐죠? 요 점은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 가는 거죠. 왜? 요 길이를 루트 2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요 교점은 A-2분의 1, A-2분의 1, 콤마 2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올라간 1인가요? 네. 그러면 요 식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즉 2의 a제곱 더하기 1은 2분의 7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왜 a 빼기 2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a 빼기 1인 거죠? 네. 그럼 한번 해서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얘 2분의 네, 완전히 식이 숲으로 빠질 뻔했어요. 숲속에 샘을 뻔했네요. 자, 요 점을 a, 요 아래로 볼록 2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일 때, 요 점은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 그죠? 그러면, 자, a 마이너스 1, 2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3인 거죠. 자, 1 빼고 1 더하니까. 그래서 요 점을 요 식에 대입하는 거죠. 2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7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의 a 빼기 1 더하기 1이더라 이거죠. 요 식을 정리해서 a 값이 존재한다면 뭐 이 길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없는 거죠. 실제로 이거 정리해보면 없어요. 간단하거든요. 2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3, 2분의 3 넘어가면 얘는 2분의 7 빼기 2분의 3, 2분의 4,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a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한다면 t는 당연히 양수겠죠. 치환한다면 얘는 t가 되고 마이너스 2배 빼기 t분의 4인 거죠. 자, 넘겨서 그럼 다 이항하면 t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 이꼴 0이잖아요. 판별식 d by 4가 0보다 작아요. 없으니까 요 교점과 교점 사이에는 거리가 루트 2짜리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얘 교점과 교점 사이가 루트 2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1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세로직선을 그었을 때, 네? 자, 이렇게 세로직선을 그었을 때 요 세로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1보다 크다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1보다 작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고민할 필요도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1보다 작은 것을 보여줘도 이 사이에는 길이가 A, B의 길이가 루트 2가 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실제로 2분의 7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이 길이는
함수에서 함수 빼는 거잖아요. 2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아이고, 2분의 1. 요거. 얘를 만족하는 요 길이가 1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크다라고 하든 1보다 작다고 하든 실제로 얘를 만족하는 그 길이가 1보다 작은지 1보다 작은 것을 보여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교점 안에서는 AB 길이가 루트가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실제 루트가 되는 건 두 가지 없구나.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2 해서 5가 나온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에 대하여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거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결국은 지금 현재 문제들이 다 해석의 문제인 거죠. 해석을 내가 얼마큼 빨리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문제풀이의 실마리를 잡아가서 시작할 거냐 이거죠. 얘도 보면 2분의 fx가 동일하게 있고요. 절대값 안에. 그리고 절대값 3x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fx를 뭐 a라고 하고 절대값 3x를 b라고 한다면 결국 얘는 a 더하기 b 플러스 절대값 a 빼기 b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값 때문에 a가 b보다 큰 경우와 a가 b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겠죠. 그럼 a가 b보다 크다면 얘는 그냥 절대값 없어지는 거니까 b가 소거돼서 2a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b가 더 크다면 빼기 a 더하기 b가 돼서 이번에는 a가 소거돼서 2b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 되게 복잡한데 얘를 ab라고 생각한다면 뭐 a가 크다면 2a고 b가 크다면 2b겠지 라고 요 gx를 새롭게 이 gx를 디테일하게 정의할 수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절대값 3x가 없어진다고 하면 2분의 fx, 2분의 fx가 하니까 fx인 거죠. 자, 요럴 때는 2분의 1 fx가 크거나 같다? 절대값 3x. 이번은 뭐죠? 양변 2 곱해버리면 fx는 크거나 같다? 2배의 절대값 3x? 절대값 6x. 그래서 얘를 fx가 크거나 같다? 절대값 6x. 반대로 요럴 때는 얘가 음수가 된다면 2배의 절대값 3x, 절대값 6x. fx가 작다, 절대값 6x.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gx는 fx와 절대값 6x 꺾인 점이죠. fx와 절대값 6x의 대소에 있어서 f가 크면 f로 가고 절대값 6x가 크면 절대값 6x로 가라 이거죠. 그렇게 되는 요 gx가 실수 전체에서 뭐한대? 미분 가능하대요. 여러분들 절대값 6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했잖아요. 얘가 6x고 얘가 마이너스 6x고 얘가 원점이고 그죠? 여기에 3차함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최고차 1인 3차함수. 최고차 1인 3차함수가 막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되면 얘는 절대값이 더 크니까 요거로 갔다가 얘는 f가 크니까 이렇게 가겠네. 그럼 점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서는 뭐하고 있어야 돼? 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고차 1을 했어요. 최고차 1이 이렇게 생겼든 현재 기울기가 마이너스짜리 직선하고 어떻게 돼요?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 미분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인 거죠.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것은 괜찮잖아요. 절대값이 더 크니까 계속 절대값으로 가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 이런 거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 V자의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건 좋은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더라. 그럼 얘가 조금 더 올라가서 접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아래로 블록 쪽에 접혀버리면 이 부분 당연히 교차하게 된다. 그러면 변곡점에서 이렇게 절대값 6x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접하게 되면 이 부분은 깔끔하게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는 gx는
깔끔하게 미분 가능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f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 얘기는 뭐죠? 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최대한 뭐하라? 내려와라. 왜? 최소값 구하라니까. 내려와라 이거죠. 내려와, 내려와. 뭐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어? 그렇죠? 내려오되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fx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면 얘는 함수 gx는 완벽하게 미분 가능하고 f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 함수 fx가 요거에서 요 지점에서 6x하고 뭐 하죠? x하고 뭐 접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요 지점에서는 뭐 하죠? 마이너스 6x와 3번 접하는 거죠. 왜? 교차하니까.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요 지점 뭔지 모르지만 요 지점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함수 fx는 x 마이너스 a의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빼기 6x라고 할 수, 더하기 6x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자, fx에서 마이너스 6x를 뺀 거 f 빨간색과 요 마이너스 6x가 3중근을 갖는다. a. 그래서 x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인데 얘가 이항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요것은 절대값 6x와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요 접점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알아봐야죠 뭐. 그렇죠?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 3의 x-a의 완전 제곱 빼기 6인 거죠. 그러면 요 점을 찾기 위한 건데 요 점에서 미분계수가 얼마죠? 6인 거잖아요. 얘가 6 나오라 이거죠. 넘기면 이항하면 12가 되고요. 3으로 나눠버리면 4가 되고 그러면 x는 a 더하기 2인 거죠. 그래서 요 지점 a 더하기 2예요. 그럼 실제 이 함수 요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2, 6a 더하기 12인 거죠. 왜? 6x 위에 있으니까. 요 점을 요 3차함수식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점 대입합시다. 계산 문제라니까요. 계산 문제. a 더하기 2가 들어갔어. 그럼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6배의 a 더하기 2. 요것이 6배의 a 더하기 2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항하면 12배. 나눠버리면 12분의 8, 3분의 2. a 더하기 2가 3분의 2니까 a는 3분의 2 빼기 3분의 6,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a 값 구했다. 그러면 함수 fx가 완전히 결정됐다. f의 마이너스 3분의 1,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그냥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계산은 여러분들 맡기고요. 이거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fx가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 gx는 4차 함수 최고차 1이래요. x의 대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놈이구나. 그런데 그 어떤 놈이 상당히 복잡한 놈이죠. 음수일 때는 인테그랄, 양수일 때는 인테그랄인데 ft, f-t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있다. 네, 여하튼 그렇대요. f1은 양수이고 f-1도 양수래요. 양수의 제곱 더하기 양수의 제곱은 4래요. 이거일 때 g2의 최대값 구하래요. 도대체 어찌 하오리까? 하나하나 또 뜯어봐야겠죠. 여러분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당연히 윗끝 아래끝 맞추기 위해서 x에다 0을 대입하겠죠. g0은 얼마죠? g0은 0이죠. 그 다음 뭐죠? 미분하는 거죠. 미분합시다. g 프라임 x. 그럼 이에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fx, f의 마이너스 x가 되고 x는 0보다 작게 되는 거고 자 밑에 거 미분하면 fx, f의 마이너스 x, x는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인 거죠. 3차 함수는 그 도함수, 그러니까 도함수가 3차 함수, 이 3차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잖아요. 0 등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x에다 0 대입해요.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f0의 제곱 밑에 0 대입하면
F0의 제곱.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G'0도 얼마다? G'0도 0이구나. F0도 0이고 F'0도 0이면 GX는 뭘 갖고 있다? X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 즉 X의 제곱 인수로 가지니까 X 이퀄 0에서 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점에서 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참수가. 네. 그 다음 얘를 마저 좀 볼까요? 여러분들 좀 보이지 모르네? 얘를 hx라고 한다면 얘도 hx죠. 그런데 얘를 h-x라고 해도 무방하죠. 근데 그 앞에 또 뭐 있어요? 마이너스네 이거네요. 그러면 hx하고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는 무슨 관계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 hx가 마이너스 h가 됐으니까 x축 대칭. y축도 접고 x축도 접고 발음 이상하죠?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 둘은 원점 대칭이구나. G'X는 4로 시작하는 3차 함수인데 음수와 양수에서 원점 대칭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다. 이거 G'X가. 그럼 얘는 당연히 4x 세제곱 원점 대칭이니까 홀수차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gx는 x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ax의 제곱. 뒤에 상수항은 필요 없죠. 왜? x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그래서 이때 함수 g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 x축이 있어서 정확히 x축에 접하고 있는 얘가 y축이고, 그래서 이렇게 w 모양의 함수 gx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 a를 찾아야겠죠. 근데 a가 결정되겠어요? 아니죠. a가 결정된다면 g2의 최대값이 아닌 거죠. a의 범위가 결정되겠죠. 그럼 a의 범위를 어떻게 찾을 거냐? 아이고, 요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f1, f-1 뭐죠? g'1 색깔 달리 할게요. g'1을 알아봐라 이거죠. 그럼 g'1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f1 f의 마이너스 1인 거죠. 아, 이거 양수에 내야죠. 미안합니다. f1 f의 마이너스 1인 거죠. f1 곱하기 f 마이너스 1 이거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거죠. 왜? g'1이라는 것은 결국 4 더하기 a니까 4 더하기 a가 f1 f 마이너스 1인데 요거의 범위가 뭐냐 이거죠. 근데 f1 f 마이너스 1이 지금 현재 여기 조건이 양수 이거 제곱의 합이 4래요. 떠오르는 거? 양수와 양수? 제곱의 합이 4? 근데 나는 곱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더한 것이 4인데 곱의 범위. 합이 4로 일정한 양수들인데 곱의 범위. 산수기야.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하면 f1 제곱, f-1의 제곱. 근데 둘 다 양수니까 f1, f의 마이너스. 따라서 f의 1, f의 마이너스 1은 작거나 같다 2. 그래서 너는 작거나 같다 2. 그래서 너는 작거나 같다 2. 따라서 a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거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a의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2다. 최종적으로 G2는 2 집어넣으니까 16, 2 집어넣으니까 2a죠. 최대값이 마이너스 2니까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 그래서 얼마? 12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산술기야. 왜? 합 일정, 곱의 범위. 왜 곱의 범위인 거죠? 최대값이라니까. 14번이었습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1부터 7까지 AN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고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P라고 하자. P분 M 구하라네요. 귀납적 정의. A의 N 더하기 2라는 것은 AN 빼기 AN 더하기 1이래요. 두 개의 항이 같지 않으면
두 개를 빼서 절대값 두 개의 차로서 다음 항. 앞에 두 항이 서로 다르면 두 개의 차를 구하면 그게 다음 항이 되더라. 그리고 서로 같으면 K로 일정하더라 이거죠. 자, 나의 목적은 1부터 7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8과 A10이 이래요. A8과 A10이 같은데 가운데 뭐가 있죠? A9가 있잖아요. 그럼 9가 동일하게 2가 되느냐 아니면 2가 아니냐 나눠보겠죠. 그래놓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이 서로 어떻다? 같더라 라는 거죠. 자, 합시다. N 여기 AN. 자, 얘가 8이에요. 아니 거꾸로 쓸게요. 얘가 10이에요. 2가 나왔어요. 여기 9예요. 8이에요.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숫자 A9 있죠. A9가 2가 됐을 때와 2가 아닐 때로 구분하자 이거죠. 자, 먼저 첫 번째 A가 2일 때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가 2가 같아서 서로 같게 되면 K가 된다니까. 같아져서 2가 나왔대요. 즉 K가 뭐란 얘기예요? 2가 됐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갑시다. 그러면 야네 둘이 같았을 때 2가 될 수도 있고 야네 둘이 달랐을 때 2가 될 수 있죠. 먼저 8과 7이 다르다면 여덟 번째와 일곱 번째 항이 그거의 차로서 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는 4 아니면 0이겠죠. 4하고 2의 차가 2인 거고 0과 2의 차가 2인 거예요. 얘네들이 달랐을 때. 그리고 완전히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가 같을 때, 2일 때도 2가 되는 거죠. 근데 뭐 4일 때, 0일 때, 2일 때 또 해봐야 하나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최대값이다. 그럼 항이 최대한 항이 되도록 커야 한다.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4로 가야 하는 거죠. 큰 거로 가야겠죠. 큰 거로. 근데 해보세요. 얘 6이어봐요. 6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았을 때 2가 나올 수도 있고 달랐을 때 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다르다면 6 아니면 2인 거죠. 6, 4 차가 2인 거고 4, 2 차가 2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같다면 4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항은 뭐 돼야 돼요? 다섯 번째 같잖아요. 얘가 6이고 2이고 4이면 모순인 거죠. 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이 같으면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요? K가 나와야죠. 근데 K가 2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나의 목적은 최대값인데 그래서 4, 0, 2 중에서 4로 했는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같으면 일곱 번째 항은 무조건 K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 2로 그대로 유지되더라. 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같으면 일곱 번째 A7은 언제나 상수 K가 나와야 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2부터 결정합시다. 그러면 서로 같으면 2가 되지만 서로 다르다면 4하고 2의 차가 2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그냥 4로 가는 거죠. 큰 수로. 왜? 크다면 4, 작다면 0, 같다면 2니까 큰 수로 갑시다 이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서로 같아야 하니까 4가 돼야죠.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얘네도 지금 항이 커져야 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커져야 돼. 그럼 8로 가야죠. 8과 4의 차가 4니까. 그죠? 그럼 세 번째는 4가 나오려면 12가 되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8 나오려면 얼마면 20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첫 번째는 12가 돼야 하니까 32가 되면 나오겠네요. 32하고 20의 차가 10이고 20과 12의 차가 8이고 쭉 나온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1번 첫 번째하고 일곱 번째까지 합. 그래서 다 계산하면 82가 나옵니다. 이때 K는 2가 되고요. 그러면 나누면 얘는 41인 거죠. 없어요. 즉 뭐예요? 82가 최대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러면 아홉 번째 항이 2가 아니란 얘기겠죠. 또 갑시다. NAN 15번이에요 이거. 이고요. 아홉 번째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여덟 번째가 2인 거예요. 그러면 요 x 있잖아요. 요 x. 요 x는 얘네 둘의 차로 인해서 2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 x가 될 수 있는 것은 4 또는 0인 거죠. 4와 2의 차가 2인 거고 0과 2의 차가 2니까. 그 다음 일곱 번째. 얘가 4라면 뭐가 돼야 돼? 둘의 차가 4대 하니까 얘는 6이 되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던지. 그렇죠? 만약 서로 같다면 2가 되던지 하겠죠. 무슨 말 이해하세요?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가 다르다면 얘네 둘의 차가 4가 돼야 하니까 2보다 큰 수는 6이 돼야 할 거고 2보다 작은 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같아버려가지고 4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곱 번째를 2라고 해놓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가 같아서 4가 나왔다. 그럼 이때 K는 4인 거죠. 뭐. 근데 모순이네요. 왜? 일곱 번째는 무조건 K가 되래잖아요. 아, 너 탈락. 그러면 어차피 최대값 찾을 거니까 6으로 가야 할 거고 얘는 4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둘의 차가 2가 되니까 8. 다섯 번째는 무조건 같으니까 8. 그러면 이때 K는 얼마인 거죠? K는 6이 되는 거죠. 같았을 때 6이 됐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차가 8래 하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24인가요? 왜? 8이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42. 확실히 얘가 더 커지죠. 첫 번째는 64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합 쫙 더합시다. 쭉 더하면 166이 나옵니다. 얘를 뭘로 나눠? 4로 나눠야죠. K값이 4란다. K값 6으로 나눠야겠죠. 네. 그래서 얘는 3분의 83. 그래서 3분의 83, 4번이 나오겠습니다. 10번입니다. t = 0일 때 3으로부터 출발해. 최초 위치가 원점이 아니네요. 3에 출발했어요.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속도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요거에 살짝의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 집어넣으면 2예요. 얘는 마이너스 1과 2가 근인 거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네요. 얘가 2예요. 3까지 지점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직선이네.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0에서 3까지 포물선 2차 함수 그래프에서 3 오른쪽부터는 직선이 되는 건데 출발하는 점피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죠? 요 지점과 요 지점이겠죠? 그 시각 A래요 얘가. 그때 위치가 1이래요. AK 값 구하래요. 그러니까 수익선상에서 3에서 출발했던 처음에 전진, 이게 지금 전진이잖아요. 전진했다가 2초가 되는 순간 후진한단 말이죠. 후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또다시 바뀐다 이거죠. 이때 시각 T는 A인 거고 그때 위치가 1이란 얘기예요. 요때는 T가 0이었고 그럼 0에서부터 A까지 요 친구는 요 점은 3에서 있다가 1로 바뀌었으니까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2인 거죠. 이 부분에 0부터 A까지 정적분 한 것이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러겠죠? 0부터 3까지는 포물선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더하기 2 dt.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은 뭐 계산하겠죠? 계산해 볼까요? 네. 요 길이는 a-3이고요. 자, 3 넣을 때의 함수값은 3 넣으면 마이너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2분의 1 a-3에 4가 되겠죠? 마이너스 뺐으니까. 자,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a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세요. a는 4분의 19가 됩니다. 그럼 a가 4분의 19란 얘기는 4분의 19,0이잖아요. 요 점에 요것이. 그래서 대입하면 되겠죠? 7분의 k에 4분의 1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k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럼 ak는
곱하기 16이니까 얘는 19 곱하기 4. 4, 5, 36, 76이 나오겠네요. 20번은 76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실수염에 대해서 로그 2의 x의 제곱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6의 완전제곱. 그러면 진수 조건을 한다면 x는 뭐만 아니면 된다? 6만 아니면 되는 거고요. 자, 얘 루트 2, 얘도 2, 얘도 2. 네, 뭔가 또 관계가 있네요. 자, 24 마이너스 mx? 여튼 진수 조건 24 마이너스 mx는 0보다 커야겠죠? 네. 이거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가 0보다 큰 것이 m이 m1일 때는 이거고, m이 m2일 때는 이거예요. m1, m2, pq 다 구하라네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 이렇게 합시다. 로그 2에 x-6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요것이 앞에 2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절대값이 돼야겠죠? 그리고 요것이 분모로 내려가면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루트 2의 절대값 x-6 크다. 로그 루트 2의 24 마이너스 mx. 루트 2가 1보다 크니까 결국은 절대값 x-6이 큽니다. 24 마이너스 mx. 요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p4, q8이 있는데 m이 m1일 때는 p4고 m이 m2일 때는 q8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x-6의 그래프는 내가 먼저 그려봐야 할 거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얘가 x-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되겠죠? 자, 이제 24-mx를 구할 건데 24-mx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x축 아랫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x축 윗부분인데 얘는 0,24. 아, 얘가 지금 6인 거고요. 여기 어딘가 24가 있대요. 무조건 요 점을 지나는 거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 꺾인 점, 요거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M1일 때는 P4래요, P4. 그럼 4는 여기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겠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실제로. 요 값이 P란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요. P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의 증가량은 4,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24, 4분의 24, 마이너스 6. 그죠? 그러면 M 값은, 이거 밑에다 할까요? M 값은 6인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직선은 24, 네. 공간상으로 살짝 올릴게요. M 값은 6인 거고, 직선은 24 마이너스 6x고, P라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P 집어넣을 때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죠. 여기다 P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 더하기 6. 직선에 집어넣으면 24 마이너스 6P. 따라서 넘기면 5P니까 P는 5분의 24 빼기 6, 18. P는 5분의 18이 되겠네요. M이 6일 때 P는 5분의 18이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M2일 때는 Q8이래요. 8은 여기잖아요, 8. Q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틀림없이 또 이렇게 돼서, 그죠? 네. 8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서 8보다 작고 얘보다 작다. 요 꺾인 직선, 절대값 x-6보다 아래쪽이니까 쭉 내려오면 요 값이 q란 얘기죠. 그러면 동일하게 m 24하고 8이니까 x의 증가량 8,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4, 8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그럼 m 값은 3인 거죠. 그때 직선은 24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q 집어넣어야죠. 자, 요 직선에 q 집어넣으면 q 마이너스 6은 24 마이너스 3q. 넘기면 4q죠. q는 4분의 30이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15, m이 3, q는 2분의 15. 그래서 m1, m2, pq, m1, m2, p, q 다 나왔어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결과는 150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 A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와 실수 N에 대하여, 네, 3참수네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조건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래요. 뭐 하고 싶어요? x-1로 나누고 싶죠. 그러면 x가 1이 아닌 상태에서 x-1분의 fx-f1, 얘는 f' gx인 거죠. 해석합시다. 이 좌변은 뭐죠? 좌변은 1,f1과 x, fx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것이 f'의 gx래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얘 미분계수잖아요. 미계수. 어디에서? gx에서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 얘 뭐죠? 평균값 정리네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gx. 평균값 정리의 모원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차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얘가 만약 1이라고 한다면 어디 있는 곡선 위에 있는 요 점. 그래서 이렇게 이은 얘하고 f'x 얘하고 평행한 접점 gx. 얘도 gx. 그런 gx. 그런 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이렇다 이거죠. 그곳이 또 틀림없이 버려요. 연속이래요. 참, 그러면 따져봐야겠죠. 자, fx 당연히 미분해봐야겠죠. f'x 그럼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빼기 1인 거죠. 그럼 얘는 대칭축이 3분의 a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데 요 지점이 3분의 a예요. 3분의 a. 대칭축이. 대칭축이 3분의 a란 얘기는 변곡점이 3분의 a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의 근 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이꼴 0. 자, 그럼 얘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는 a 얘가 3분의 a니까 3분의 a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라인은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3이에요. 그렇죠? a에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3을 빼는 거니까 얘는 음수네요. 음수. 그죠? 왜 이걸 찾을까요? 왜긴 1,f1이라는 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얘는 양수겠죠. A는 3보다 커나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3분의 A예요. 그런데 A가 3보다 커나 같으니까 얘는 1보다 커나 같겠죠. 1보다 커나 같아? 1,f1이 중요한데? 그러면 얘가 1보다 클 때와 얘가 1일 때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얘가 1인 거 봅시다. 얘가 1이라는 얘기는 A가 얼마란 얘기? A가 3이란 얘기. 그럼 얘는 대칭축이 1이란 얘기고 요 점이 1,f1이란 얘기죠. 그럼 1,f1과 x 어디 점 x 이렇게 이었어요. 이어서 얘가 x, fx예요. 요거와 평행한 접선은 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려온 것이 얘가 gx가 되더라 이거죠. 그럼 gx는 이런 그래프겠죠? 자, x가 쭉 내려온다고 해봐요. x가 이렇게 된다고 해봐. 그럼 그때는 이거잖아요. x가 점점 커지면 그때 gx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x가 커지면 gx 커지고 x가 작아져 봐. 작아져 봐요? x가 작아지면 gx도 어떻게 돼요? gx도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gx는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자 보세요. 이게 내려와요. 그럼 gx가 오는 거죠. 또 내려가 봐요. 이렇게 내려오면 얘하고 피한 것은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일단 차치하고 오른쪽만 생각한다면 x가 이렇게 1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면 gx도 쭉 따라서 이 변곡점까지 올 거고 요 변곡점을 지나서 x가 내려오면 그때 gx는 다시 올라간다 이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요거이면 gx는 얘가 되겠죠.
요거이면 얘가 되겠죠? 요거이면 얘가 될 거예요. 또 이거 봐요. 이거라면 얘인데 큰 쪽만 먼저 본다면 얘가 되는 거죠. 요거이면 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gx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x 좌표니까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참수 하나 그으면 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쪽도 볼게요. 작은 쪽도. 그러면 색깔 달리 해서. 그러면 얘가 x면 얘는 방금 했으니까 이걸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x가 이렇게 커져봐요. 이렇게 커지면 gx도 쫙 밑에서도 오겠죠. 그래서 그때 gx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겠죠. 둘이 서로 대칭 관계예요. 변곡점이 점대칭 관계니까. 얘가 gx가 되는 거란 말이죠. gx는 지금 f 입사에서 x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제대로 그린다면 gx를 그린다고 친다면 한 가운데가 지금 요 라인이 1인 거니까 y 꼴 1을 기점으로 1보다 큰 쪽에 이런 그래프가 있고 1보다 작은 쪽에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이 가장 작은 gx의 가장 작은 값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1보다 큰 쪽하고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서 gx는 x를 하나 딱 그으면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뭐 얘를 골랐다가 이렇게 될 때는 반대로 작은 걸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알아서 챙겨갈 거다. 그래서 gx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가지 형태의 gx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1알파 베타에서 g알파하고 g베타가 다 0보다 큰데요. g알파, g베타가 1이래요. 그럼 지금 이제 요 라인이 1인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1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요 라인은 g알파, g베타가 다 양수인 상태에서 1보다 왼쪽과 오른쪽, 1보다 왼쪽과 오른쪽 이 안에 둘을 서로 곱했을 때 1이 나오래요. 다 1보다 작은 수인데 1보다 작은 수끼리 곱하면 1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gx는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반대가 되든 하여튼 대칭 관계니까 이것이 gx라고 남대로 확정이 됐어요. 왜? 얘가 지금 x축이 있고 1보다 작은 쪽과 큰 쪽에서 알파, 베타를 삼았는데 g알파하고 g베타는 얘는 0과 1 사이에 있고 얘는 1보다 크잖아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에 대한 역수가 1보다 큰 거니까 둘이 곱했을 때 2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작아지면 베타는 엄청 커지는 거죠. 왜? 0에 가까워지니까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알파 1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여하튼 그러한 베타가 존재한다. 저기 됐어요. 그 다음 다조건 F'의 G의 마이너스 1이 0 나온대요. 자, F'의 G의 마이너스 1이 0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0인 거죠. 0. 그럼 이 0이 뭘 의미하냐? 자, 그래프를 여기로 보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이 부분이 x 이꼴 1이고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도함수, 미분계수가 0인 거잖아요. 그죠? 미분계수가 0인 건데 평균값 정리 입장에서 0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이렇게 쭉 0 나오는 거예요. 0 나오는 거. 쭉 그으면 요 라인이 x 이꼴 마이너스 1인 거고. 그죠? F'G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때 평균값을 만족하는 G 마이너스 1은 얘인 거죠. 무슨 말이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은 얘가 변곡점이니까 마저 이으면 요 라인은 3이 되나요? 두 칸. 그러면 fx는 최고차가 1인 상태니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 다음 이거 함수값은 모르잖아요. k라고 설정할 수 있다.
K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F의 G의 마이너스 1은 9분의 16 루트 3 더하기 1이에요. G의 마이너스 1은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이 이거니까 이거 말아봐야겠죠? 이게 G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F의 G 마이너스 1이 이게 지금 이것은 요거인 거고요. G의 마이너스 1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다고. 3참수의 비율 관계 때문에. 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얘가 변곡점을 지난 상황이면 요 길이의 루트 3분의 1배가 얘인 거잖아요. 요 길이의 루트 3분의 1배가 얘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x 더하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 평행이동 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를 뭐 hx라고 쓸게요.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를 0, 2, 마이너스 2로 하려고. 그러면 x에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k인 거고요. 그죠? 얘가 0이면 요 라인은 뭐가 되죠? 얘는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요. 지금 요 부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를 대입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3분의 4. 3분의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러면 얘는 3분의 4에서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8인가요? 그럼 루트 3분의 16 플러스 k인 거죠. 네, 3 빼먹었네요. 네, 3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그죠? 요것이 9분의 16 루트 3 더하기 2라고 돼 있네요. 응? 얘가 9분의 16 루트 3이죠. k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겠네요. 그래서 함수 fx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f7의 값을 구하래요. f7, 7 집어넣으면 되겠죠? f7은 7 더하기 1, 7 빼기 1, 7 빼기 3. 7 빼기 3은 4인가요? 플러스 2네요. 그래서 이거 결과는 194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변곡점 A를 3으로 뒀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A가 3이 아니게 되면 살짝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A분의 3인데 1보다 커요. 그럼 1은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GX를 또 찾는 거죠. 그러면 요 2를 기점으로 1일 때 GX의 가장 작은 값은 요 아래로 블록 쪽으로 접선 그을 때거든요. 그러면 요 2를 기점으로 GX는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올라가고 아래쪽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만나? 안 만나요. 함수 GX는 연속이라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이것만 돼야 하는데 이것 또는 이것만 돼야 하는데 얘네 둘은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A가 3일 때 A가 3인 경우에 fx가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